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태권 부인님이 오랜만에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목욕 재개하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왜 오랜만이야? 네.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삐딱선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파파이노님, JB 형님 사전 투표하고 짬내서 울산에서 강원도로 가족여행 갑니다. 오, 근데 우리 가족 운전자만 남겨두고 다 자네요. 시원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세요. 네. 특히 조수석에 계신 분 일어나세요. 네. 왜 혼자 자요? 왜? 와, 저랑 생각이 달랐다. 저는 파파이노님께 네. 홀로 운전을 즐기시라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졸려요. 네. 아니, 시선 집중과 동행하시면서 잠은 깨시고 조수석에서 가족들은 조금 더 주무시라고. 오징어 좀 찢어주고. 아침부터? 그럼 아침부터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씹는 맛으로 운전하는 건데. 파파이노님 잠깐 볼륨을 높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목성님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이 국어 시간에 봄이면 생각나는 단어에 선거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민주주의의 네, 꽃, 네. 선거라고 해서 적었대요. 시선 집중을 가랑비에 옷 젖듯 꾸준히 들려준 게 효과가 있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유권자 꿈나무시네. 네. 무럭무럭 크세요. 네. 목성님 저희가 감사하고요. 매일 들어주셔서. 그리고 에라애님 단골촌철님이신데 벚꽃이 만개했네요. 우리 정치도 내일이면 만개할까요? 근데 만개해도 걱정입니다. 누가 막말 잘하나 막말 대전 같은 총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총선 끝난 다음에 한번 좀 갈무리가 되고 좀 쭉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에서 홀로 사전투표를 했죠.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서며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추려는 듯 관례를 깨고 부산에서 홀로 사전투표를 했다. 국가 행사는 물론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 곁을 지켰던 김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KBC 광주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대통령께서 투표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두세 달간 잊혀져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다시 선거에 노출되어 가지고 여당이 악재를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은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번에 그러면은 본투표장에 가셔도 어차피 노출될 거고요. 본투표에 참여 안 하시면 투표 안 하는 영부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뭐 누가 기획한 건지 몰라도 진퇴양난을 자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선거 유세하느라고 목이 완전 쉰 목소리였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참고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지금 115일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요. 외국 언론도 이 문제를 보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준석 대표는 진퇴양난이라고 했지만 새길은 있습니다.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여권 안팎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투표 마감 직전에 조용히 투표하는 방안이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익숙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두 측면에서 그런데 첫째, 실제로 2022년 대선 때 자택 인근 서울 서초 일동 주민센터에서 홀로 사전투표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례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익숙하실 텐데 김건희 여사가 국내외 특정 행사에 참석을 할 때 미리 언론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사진 몇 컷과 함께 동선을 알려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광경이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한들 경호등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조용히 혼자 투표한다고 하면 그건 또 그대로 왜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가 이런 논란을 부를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건 사후적 논란이고 지금 핵심적 그 관전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투표 전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것이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권 안팎에서 투표 마감 직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늦은 시간일수록 투표를 마친 사람이 많아지니까 미치는 영향이 적다. 뭐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언제 할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도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네. 여튼 또 하면 또 보도가 나올 테니까요. 비공개 일정으로 늦게 투표를 한 다음에 사후에 그냥 언론에 알려주면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전 김건희 여사 일정에서 종종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투표를 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목소리 들은 김에 지금 무바 48시간 선거 유세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후보로 뛰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전해서 어제 좀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과연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지 요것도 조금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같더라고요. 뭐 관심 지역구가 뭐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서울 동작을도 지금 뭐 상당히 막판에 관심이 집중된 지역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부산 뭐 해운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데도 또 어떤 그 아주 막판에 관심이 쏠리는 지역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관전 포인트는 저희가 잠시 후 8시 30분에 시작하는 유튜브 연장 방송 여야 어때 시간에 꼼꼼히 챙겨드릴 거거든요. 궁금하시면 시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부르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신입생들 모집 요강이라고 그러네. 예, 그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대죠.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8주차에 접어드는 시점이거든요. 정부 기조가 변한 거냐 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말들만 들으면 변화주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말도 또 동시에 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규모라면서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런 말을 함께 했고요. 박민수 차관도 증원 규모를 재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 말들은 조금 전 들은 말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말들이겠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박민수 2차관이 오전 브리핑에서 의협의 증원 1년 유예안과 관련해서 이제 내부 검토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이 오후에 브리핑을 열어서 1년 유예안에 대해서 정부는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도 또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역시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정부 입장이 뭔가요? 1년 유예안만 놓고 보면 혼선,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 전에 전한 말에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한계 지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양면 전술이라는 겁니다. 화전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술. 이걸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그러죠. 네. 한쪽으로는 부드러운 뭔가 타협을 볼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있는 겁니까? 마이크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들었던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양면의 말이나 박민수 차관의 양면의 말, 요걸 종합을 하면 화전양면을 동시에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난감한 문제에 하나 봉착하게 됩니다. 뭐냐면 양면 전술은 보통 상대를 교란시켜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전술이고, 따라서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구사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정부에게 그런 시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시간의 여유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정부가 굳이 화전 양면 전술을 펼 이유가 없어지고요.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정부는 코너로 몰리고 양면 전술을 펼 시간적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0명 한꺼번에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은 이미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를 벌어서 정부를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의료개혁을 만약에 공조를 한다면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총선 이후에 역학관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이래 보거나 저래 보거나 과연 정부가 느긋하게 양면 전술을 펼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전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문봉철님이 선거 끝난다고 이게 해결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아마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JB가 짚어준 부분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겠죠. 그러면 오늘 내일 뭐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리어 한번 보죠. 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약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더 이상 뭐 어떤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보이고 갈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태세로 곧장 돌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야권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차하면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의 이런 양면적 발언은 어찌 본다면 거기 밑돌 까는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하루 정부의 발언이 오전과 오후가 좀 온도차가 있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이정희님 말 좀 맞추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주셨고요. 현님은 이쪽 저쪽 이때 저때 다 다르니 헷갈립니다. 입시판은 벌써 2,000명 증원에 맞춰서 설명회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렵게 볼 것 없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교착 국면인데, 교착 국면이라는 것은 판이 흔들려야만이 다시 다른 판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계기점이 뭐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총선 말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경수님은 의료개혁 의제는 타협을 봐도 이미 때는 늦었고 그 책임은 정부를 향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론은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요. 이건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기는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을 받는 병원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빅5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아서 다음 달 31일부로 시행을 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4일부터 무급휴가를 접수받고 같은 달 15일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었죠. 지난달 26일부터는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기존 최대 한 달에서 100일로 늘리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런 건데요.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료 분야 순손실이 511억 원이다. 아산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서 지원해 준 돈이 얼마냐? 17억 원이다. 이래서는 버틸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병원협회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2월 16일 전공의 사직 이후 3월 31일까지 50개 병원 전체 의료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하락했다고 합니다. 액수로 따지면 평균 84억 7,67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짚어야 되는 부분, 계속 이 교착 국면이
계속 이어지면 불똥이 어디로 튀는가 일단 이게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희망퇴직 대상의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병원 근무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공의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병원의 경영이 휘청이는 것 자체는 또 이것이 정상적인 구조냐 이것도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사실은 짚을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정부가 대안을 고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필수 의료 개혁이라고 했으니 그 개혁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영상 기억하시죠? 하죠. 경찰이 수사를 벌였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 결과 영상 제작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고 본인도 자신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또 영상을 유통한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짚을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제작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가상으로 꾸며본이라고 하는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이건 일종의 풍자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풍자의 명예훼손죄를 들이대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풍자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말에서 유심히 들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영상을 유통한 9명 가운데 3명을 조사했고 6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어제 했습니다. 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도대체 뭐가 급해서 조사도 다 끝내지 않았는데 서둘러 이야기를 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이 이야기를 한 건 정례 기자 간담회 자리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하는 기자 간담회니까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근데 하필이면 총선 이틀 전에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자,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 문제를 짚은 이유가 있는데요. 영상 제작자가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 곧바로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의 실시간으로 당적이 확인돼서 보도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으로 의아한 한 장면이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말이 선거 개입 시도 의혹 뭐 이런 논란이 따라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이 영상이 이제 동계 지난해 11월이고 그때는 조국혁신당은 이제 창당되기도 전이었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던데요. 아무튼 이것저것을 떠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제기했던 문제 어떻게 실시간으로 신원이 확인돼서 당적 거기다 어떤 지역당 소속인지까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도를 탔을까? 저는 이 어떤 정보의 유통 과정이 참 심히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프레님이 윤석열 대통령 SNL에 나가서 풍자는 국민의 권리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물음표 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풍자라고 본다면 풍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을 한다면 그 사회는 경직된 사회를 넘어서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돼버립니다. 6290님 씁쓸하네요. 옛날에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귀 하는 대나무밭도 있었는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